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서 시장의 대만 연합군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소비자용 CPU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손을 잡고 CPU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 프로세서를 TSMC 후공정인 2.5D 패키징 기술인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한다는 게 이번 소식의 뼈대입니다.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에 나온 소식을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서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의 협력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일전에 그 미디어텍이 향후 크롬북에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IP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미디어텍은 모바일 AP의 확장 버전으로 직접 설계한 그 SoC 칩인 콤파니오를 태블릿과 크롬북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GPU로 엔비디아 IP를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테그라라는 GPU IP가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테그라 GPU는 높은 성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통신 및 저전력 기술이 중요한 모바일 시장에서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그 결과 엔비디아의 테그라 GPU는 닌텐도 같은 그 휴대용 콘솔 게임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고성능 GPU 및 AI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 특화된 제품으로 정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의 CPU 출시를 모색하면서 다시 자신의 테그라 IP를 노트북 등에 적용하게 되면 다시 모바일 AP 진입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크롬북을 위한 SoC 개발에 매진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이 최초 보도한 대로 CPU로 확장하든 아니면 모바일 AP 쪽으로 또 나가든 양쪽 모두 길이 다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사 간 협업이 크롬북에서 더 나가서 CPU로 가게 되면 GPU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엔비디아가 CPU로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미디어텍 입장에서도 AP와 노트북에 한정됐던 칩셋 사업이 CPU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엔비디아 테그라 IP를 활용한 미디어텍과 엔비디아 간의 협업이 모바일 AP 쪽으로 진화한다면 엔비디아로서는 그간 포기했던 모바일 AP 사업의 재시동을 거는 셈이고,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자신의 디멘시티 혹은 양사 간 협업을 통한 새 브랜드 AP 발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 엑시노스를 완전히 제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의 협업이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그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번에 보도가 나온 대로 CPU로 가든 아니면 그 모바일 AP 쪽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나름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의주시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는 이미 CPU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소비자용 CPU 진출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CPU 시장에 공을 들여왔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ARM 인수에도 나섰다가 결국엔 실패했던 게 엔비디아죠. 이 당장 엔비디아는 ARM 인수 실패 이후에 곧바로 서버 CPU인 그레이스 CPU를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서버용 CPU가 바로 그레이스 CPU인데요. 이 그레이스 CPU는 TSMC의 4나노 노드인 M4 공정으로 만든 CPU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서버 CPU인 그레이스 CPU를 내놓음으로써 엔비디아는 자신의 최고 사양 GPU인 호퍼100, 그 H100이죠. 이 호퍼100과 ARM 기반 그레이스 CPU를 결합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은 고급 컴퓨팅 환경, 그 HPC 환경에서 사용되는 칩입니다. 엔비디아로서는 고급 사양, 기업용 사양, 서버용 사양 그 CPU격인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용 CPU 시장까지 미디어텍과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내놓게 되면 사실상 CPU 시장에 전면적으로 다 등장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CPU 소비자용 칩 출시는 내후년인 2025년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만 업체 간의 협업입니다. 스크럼입니다. 엔비디아가 대만 업체 미디어텍과 손잡음으로써 파운드리도
대만 업체인 TSMC를 활용하는 구조가 포착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보도를 봐도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의 CPU가 TSMC의 2.5D 패키징과 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텍은 TSMC의 2대 고객으로 꼽히는 업체인데요. TSMC 입장에서 최대 고객은 애플입니다.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미디어텍 아니면 AMD인데요. AMD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를 합병해서 TSMC의 일감이 많아져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기존 구도대로 본다면 AMD와 자일링스를 떼놓고 본다면 TSMC 2대 고객은 미디어텍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도 미디어텍이 맡기는 칩 물량 자체가 AMD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TSMC 입장에서 봐도 선골 고객이 바로 미디어텍인데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손잡는 것이 애초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세서 협업 파트너로 미디어텍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미디어텍과 TSMC라는 대만 업체 간 강고한 파트너십에 젠슨항이 CEO로 있는 엔비디아가 마치 삼각동맹처럼 TSMC에 더 의존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디어텍이 크롬북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텍이 자신의 그 테그라 IP를 사용하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CPU 시장도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위상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텍의 설계 실력도 최근에 디멘시티 성능의 급성장에서 보듯 이미 그 삼성과 엇비슷한 수준, 삼성을 오히려 제쳤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급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프로세서 협업을 위한 기술력만 감안해서 미디어텍을 선택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파운드리 캐파 합보 등도 염두에 두고 TSMC 내에서 미디어텍의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도 염두에 두고 미디어텍을 협업 상대자로 선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AI 칩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젠 CPU도 모두 TSMC에서 만드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TSMC 내에서 엔비디아가 TSMC의 메이저 고객사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MD와 같은 경쟁사들, 프로세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고민도 비례해서 커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엔비디아가 ARM 기반 CPU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애플이 자체 설계해서 맥북 시리즈에 탑재하는 ARM 기반 M칩이 주목받으면서 결국 윈도우 운영체제 점유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MS가 조바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MS로서는 점점 기술력에서 밀리고 있는 인텔에만 X86 IP를 이용하는 인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ARM 기반 칩의 성장을 도와서 애플과 제대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맥북에 적용되는 맥OS가 윈도우보다 더 커지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MS 입장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엔비디아가 PC 시장으로 칩 포트폴리오 확대를 노리고 있는 미디어텍을 협업 파트너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